네, 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영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보니까 팔란티어가 7%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미국 데이터 분석 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팔란티어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팔란티어 뭐 하는 기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팔란티어는 진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쓰고 있는 엑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각 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함수도 쓰고 뭐 피벗 테이블도 만들고 그래프도 만들고 분석을 각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설치하면 이제 거기 위에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올려서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단점이나 비효율들을 찾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팔란티어 파운드리만 쓰면 막 갑자기 막 인공지능이 되고 없던 막 가치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각 기업이 엑셀을 도입해 가지고 업무에 활용했듯이 이제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도입해 가지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잘 연결하고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팔란티어가 필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엑셀 잘 쓰고 있었지만 기존에 그 어떤 데이터 분석 툴로는 엑셀 말고도 그 외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툴을 가지고는 사실은 오늘날 각 기업에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끊김없이 연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에 개발된 데이터 분석 툴이나 소프트웨어들은 데이터가 그렇게 방대하지 않을 때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돌리는 데는 용이하지만 오늘날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각 기업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각 데이터들이 분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설비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산업에서 그 분야에서 매일매일 방대한 데이터가 쌓여가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엑셀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까지밖에 이제 데이터를 쌓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시트를 여러 개 만들면 되지만 이 100만 행짜리를 여러 개 시트로 만약에 만들어요. 그럼 데이터가 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국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이름을 여기다 막 쫙 써요. 여기는 몸무게, 여기는 키, 여기는 가족 관계. 만약에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볼게요. 열이 몇 개까지 되는지 볼게요. 열은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까지 나왔죠. 이게 진짜 이건 정말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야? 열이 16,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행은 100만 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엑셀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요. 안 되잖아요. 이게 메모리도 부족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반 컴퓨터를 가지고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운드리를 활용해서 돌리면 이 동일한 컴퓨터 성능 환경을 가지고도 1억 개 이상 라인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저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연결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쉽게 도식화할 수 있고 그래프화 할 수 있고 뭐 피벗 테이블 가지고 만들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온톨로지 개념 이런 거는 사실 팔란티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개념이고 그걸 실제로 처음 구현한 게 이제 팔란티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온톨로지라는 것도 결국엔 데이터를 이렇게 어느 정도 분류를 좀 해준다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라서 그래서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사용하면 방대한 데이터들을 다 연결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각 기업의 담당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데이터를 조합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팔란티어 파운드리가 만능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각 기업이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구독해 가지고 이제 사스 기반이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면서 각자 기업에서 이제 각자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되는 거죠. 팔란티어가 대신해 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팔란티어가 조금 재밌는 거는 약간 컨설팅 기업처럼 자체적으로 고용된 팔란티어 직원들이 그들을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엑셀을 다룰 줄 모르니까 엑셀 만든 회사에서
각 기업의 엑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직원들을 파견해서 같이 그 강의도 해 주고 같이 프로그램 그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기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우수한 인재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그동안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이 시장이 커지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팔리고 이렇게 지식이 쌓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팔란티어 데이터 툴 같은 거는 팔란티어만 만들 수 있는 건가라고 했을 때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이 팔란티어 파운드리 같은 프로그램은 유사한 게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가지고 있고 IBM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몽고DB 그다음에 C3 AI, 스노우플레이크 뭐 이 정말 많은 그다음 셀즈포스 웬만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다른 경쟁사 대비 우수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어떤 분산 컴퓨팅 기술이 적용돼 가지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오류 없이 쉽게 말해서 뻥나는 거 없이 잘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부분도 정말 많은 GPU나 어떤 컴퓨팅 파워를 확보한 기업이라면 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이 분야에서는 업력이 가장 오래됐고 정부나 국방부 소프트웨어인 고담을 통해서 고정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산 컴퓨팅 능력을 우수한 분산 컴퓨팅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다른 어떤 어,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보다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사실 스노우플레이크라고 이것도 똑같이 빅데이터 분석 툴을 제공하는 회사고 지금 현재 팔란티어보다는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이상 높은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보통 이제 빅테크나 IT 기업 쪽에 정말 빠르게 침투하고 그 프로그램을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그 레거시 기업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뭐 선박 이런 전통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 뭐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 말고 빅테크 기업 말고 IT 기업 말고 기존 레거시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존의 그런 각 개별 기업들이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 시스템 가지고 있던 시스템들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과 일방향 소통만 할 수 있는데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내부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과 쌍방향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노우플레이크를 기존의 기업들이 도입을 하면 기존 시스템을 수정을 하거나 스노우플레이크 시스템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동기화가 잘 되는데 플란티어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거 없이 기존 시스템과 동기화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는 기본적으로 고담이라는 프로그램,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랑 미국 국방부와 정부의 소프트웨어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아주 우수해서 그 방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분산 컴퓨팅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고요. 또 팔란티어는 지금 미국은 미국의 우방국으로만 지금 제품이 각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한국, 유럽, 영국,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들 위주로 빠른 속도로 지금 공격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고 제가 계속 주장했었던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그런 새로운 시대 메가 트렌드에 맞는 이 기업이라 생각하거든요. 팔란티어는 오직 미국의 우방국들,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많이 박리다매하는 게 어떤 그 메가 트렌드였다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이 미국의 채권 구매량을 점점 줄이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갈등과 그리고 양 진영의 대립이 심해질 텐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게도 빠르게 수출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고요. 레거시 기업과의 호환성도 좋고 보안성도 조금 더 우수한 편이고 그들의 주장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팔란티어는 절대로 그들의 이제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뭐 이건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고 막상 사용자 입장에선 그걸 믿을지 말지는 뭐 선택인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의 정보도 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올라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마존이든 팔란티어든 마음만 먹으면 각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 다 이렇게 의심하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팔란티어가 쪼끔 재밌는 점은 스노우플레이크나 다른 회사들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어쨌든 이 자기들 이제 고용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각 기업에 파견이 나가 가지고 그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팔란티어 파운드리 두산 인프라코어가 2021 년도에 이제 도입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2022년 작년에는 HD 현대랑 미국 팔란티어가 국내 한국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HD 현대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공격적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8월 7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그 팔란티어 실적이 공지가 될 텐데 그때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팔란티어가 S&P 500 지수에 아직 편입이 안 돼 있거든요. S&P 500에 편입되는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유동성도 충족을 해야 되고 미국 상장된 기업이어야 되고 뭐 시가총액도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개 분기 연속 그 영업 실적이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여야 되고 그 합계가 흑자여야 되고 최근 2개 분기인가 최근 분기는 무조건 흑자여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아마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그다음에 올해 2분기, 올해 3분기까지 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는 S&P 500 지수에도 편입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각 자산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그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 말만 듣고 투자하실 게 아니라 한번 세상이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는 여러 개가 있고 그 여러 개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을 나래비 세워보고 각 기업의 장점을 분석해보고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래 예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많이 하진 못했었고요. 올해 이제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불, 7불 때 요때 요 기간 동안에 팔란티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면서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했었고 저도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매수했고 매수한 기록은 제 블로그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계속해서 그 S&P 500 지수에 편입될 때까지는 가져갈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한 시총은 최소 200조까지는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5년 정도 이내 200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가 바뀌면 저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기업이 있을 경우에만 매도를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를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인터넷 같은 데 자료 보면 팔란티어가 너무 완벽한 기업이고 너무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저도 팔란티어가 위대한 기업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 분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고 데이터나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들은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댓글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